미래의 세종이 될 충녕대군이 구석자리에 선 채로 손님을 기다리고 일어서서 직접 술까지 따라줍니다. 음식을 보면 월병과 피단, 중국식 만두가 보입니다. 이건 뭐 중국 식당도 아니고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중국 드라마를 제작하지 그랬어요. 제 눈에만 이런 부분이 거슬리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모습이 조선시대의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한국 드라마를 꼽자면 다들 아시는 킹덤을 꼽을 수가 있는데, 킹덤은 인육을 먹은 병자와 마을 사람들이 모두 회개한 괴물로 돌변하여서 좀비가 되고 세자와 그의 동료들이 어둠에 휩싸인 조선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K-좀비의 인기에 힘입어 나온 조선구마사는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악령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 이에 맞서는 인간들의 혈투를 그린 한국형 엑소시즘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두 드라마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킹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좀비와 맞서는 그런 내용이고, 조선구마사는 악령과 맞서는 좀비와 엑소시스트를 합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캐스팅을 살펴보면 명품 배우 가무성이 태종 역할로 중심을 잡고 있고, 명품 조연인 최무성과 김범래, 서동원, 두 세자에는 장동윤과 박성훈이 캐스팅되면서 배우들의 라인업은 완벽해 보입니다. 이처럼 캐스팅이면 캐스팅, 시나리오면 시나리오,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잘 준비된 것 같은 신작 조선구마사는 도대체 어떤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충녕대군이 외국인 손님을 대접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막 도원결의를 마치고 한잔하러 온 유비와 관우, 장비가 나타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 공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여기가 조선의 한 실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중국 역사극에서 보던 홍등가가 생각나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일까요? 저는 솔직히 이 장면을 보고 중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충녕대군이 손님에게 대접한 음식이 무려 중국 음식입니다. 월병과 피단, 중국식 만두가 떡하니 올려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과거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단 한 번도 피단을 보거나 먹어본 사실조차 없습니다. 또 삼국지 장비가 원샷을 때릴 법한 항아리채 나오는 술병은 대체 뭘까요? 제작사는 극중 장소가 조선과 중국의 국경지대라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만, 왜 중국을 통째로 옮겨놓은 것일까요?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녕대군, 그러니까 미래의 세종이 손님들을 기생집으로 초대한 것부터가 이상합니다. 보통 왕실 이하의 신하들이 기생집에 출입하는 경우는 있지만 절대 귀족인 왕실은 기생집과 묶여서 연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같이 엮인다는 것 자체가 왕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자가 기생집에서 등장한다라 뭔가 시작부터가 낯선 구성입니다. 그리고 충녕대군은 손님이 식사하는 내내 하인보다 못하다는 구석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왕족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계속 서서 기다립니다. 일어서 일어난 채로 손님에게 술을 따라줍니다. 충녕대군이 신하화하는 얘기는 더 가관입니다. 충녕대군은 자신의 호위무사에게 6대조인 목조께서도 기생 때문에 삼척으로 야반 도주하셨던 분이셨다. 그 피가 어디 가겠냐고 말합니다. 복장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침상도 아닌데 맨상투 차림입니다. 신부를 통역하는 사람의 말은 더 가관입니다. 그는 충녕대군에게 태종을 두고 너희 왕이라며 반말까지 합니다. 아무리 각색이 자유라곤 하지만 보는 내내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극중 충녕대군이 왕자로 느껴지셨나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태종의 장남이자 세종의 형인 양녕대군, 그는 왜 북쪽 국경까지 일하러 가서 여색이나 즐기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서 신하의 목에 칼이나 들이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 태종은 아직도 주색 잡기에나 빠져 사느냐며 양녕대군을 다그칩니다. 태종이 이성계의 환각을 보고 무고한 백성을 학살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으로 봐서는 태종은 폭력적이고 두 아들은 왕족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으며 다소 무능력해 보입니다. 드라마 OST 역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전통 현악기나 탄현악기가 있음에도 굳이 중국의 전통악기인 고금과 고쟁을 사용했습니다. 슬슬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녀 역시 조선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의 무녀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전통적인 치장술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화가인 신윤복의 쌍검대무와 무녀신무를 보면 머리를 묶고 가채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구마사의 무녀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중국 드라마 속 무녀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머리 장식하며 머리를 풀어 헤친 것 하며 복장까지 단지 우연한 일치일까요? 무사들이 사용하는 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선이 언제부터 이런 검을 사용했을까요? 제가 아는 조선의 검은 이런 형태입니다. 얇고 길게 뻗었지만 단단하면서도 섬세한 강직한 그런 특징이 있죠. 이건 마치 송나라에서 사용하던 수도와 비슷하면서도 중국의 검인 다다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병사들의 옷과 갑옷의 문양을 봐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제 기준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아주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자, 이런 내용만 해도 충분히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핑계대기 딱 좋은 연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쯤 하는 것으로 하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의 본질은 조선시대라는 배경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을 사용한 것에 있습니다. 사극은 역사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장르입니다. 퓨전 장르라고 해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실존했던 인물에 대한 훼손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공간이나 실존했던 인물은 그 디테일이나 역사적인 고증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조선 구마사를 만든 박해옥 작가의 경우 과거 철인왕후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찌라시로 비유해 표현하면서 문제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저는 허구를 바탕으로 드라마를 제작해서 편하게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박계옥 작가는 또 실존 인물을 사용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걸까요? 그래서 저와 같은 K탐정들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분명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며 하나같이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 박계옥 작가와 제작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박계옥 작가의 과거 작품들을 보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거 댄서의 순정은 여주인공이 연변 출신의 조선족이며 카인과 아벨, 닥터 프리즈너에서도 조선적이거나 조선족으로 위장하는 역할로 나옵니다. 이쯤 되니 또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이어서 박계옥 작가의 저작권 등록 현황을 찾아보았습니다. 중국식 출장연애, 손오공 항마대 역사 등 중국과 관련된 저작물들이 보입니다. 특히 안흥칠 연대기라고 적힌 것이 눈에 띄는데 네, 맞습니다. 안흥칠은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입니다. 예수도 중국인이라는 마당에 안중근 의사라니. 독립운동 당시 역사적 배경으로 중국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박계옥 작가가 계약한 회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중국 회사인 자핑 픽처스라는 곳인데 중국 정부의 국영지인 인민일보와도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의 공식 신문이며 자핑 픽처스의 이사인 이은주가 중국 인민일보 한국 대표처 이사로 동시 등록된 것이 눈에 띕니다. 이은주는 한국 이름을 쓰고 있지만 중국 국적자이며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나 20년간 살다가 10여 년 전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현재 천지인 에듀의 사업부장이자 대표 강사인 그녀는 훈민정음과 중국어는 유사하다며 창조 원리를 알면 중국어를 배우기 쉽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며 중국어를 통해 한글이 파생된 것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냄새 수준이 아닙니다. 배우에 누가 있는지 또 어떤 의도인지 이쯤 되면 의심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구마사에 대해 민감해하는지, 박계옥 작가가 왜 친중이라는 소리를 듣는지 말입니다. 그의 과거 업적도 그렇고 최근 드라마에서 보여준 두 번의 실수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중국의 동북공정과 연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그의 주변에는 온통 붉은색이며 누가 봐도 이는 사실이니까요. 제작사 측은 예민한 시기에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 문제 장면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역시 실존 인물과 역사를 다루는데 세세하게 검수하지 못해 깊이 사과드린다. 한 주 결방하고 내용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고주들 역시 서둘러 손절하는 분위기이며 현재의 분위기라면 방송 최초로 광고가 없는 드라마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의 댓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진짜 인간들아.
얘들아, 그냥 드라마를 즐길 순 없는 거야? 그렇게 논란 창조하지 말고. 나 진짜 이런 기사 맨날 보는 거 너무 짜증나. 중국인들이 모든 게 자기들 거라고 말하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요새는 몇몇 한국인들도 너무 과열됐어.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더 친절할 필요가 있고, 한쪽이 망상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너까지 똑같아져야 된다는 뜻은 아니야. 너희가 더 지혜롭다고 보여줘야지. 그리고 그들이 잊혀지게 내버려둬. 어쨌든 그건 그냥 인터넷상에서의 댓글일 뿐이지, 실제로 중국인들이 자기들 거란 이유로 한국에 와서 한국인더러 김치를 못 먹게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도대체가 한국인들은 그냥 쇼를 즐기지도 못해? 외국인들의 댓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민감도는 아니구나. 당연합니다. 그들은 동북공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역사처럼 침략을 당하거나 뺏겨본 적이 없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응이 다소 유별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외국인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모습은 단순히 극우적인 형태로 보인다거나 인종차별과 같은 것이냐며 되려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들을 모른 채 외국인 시청자들이 익숙해진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며 결국은 잘못된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편하자고 이를 내버려 둔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참담함이 될 수 있습니다. 침략당하는 것은 순식간이며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주권이고 그 주권은 남들이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쭈뼛거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우리의 방식대로 계속 대응해야 합니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관리 감독하게 되면 판타지나 오락물은 상당히 위축되고 움츠러들면서 결국 대중문화와 표현의 영역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창작물, 특히 판타지나 오락물의 경우 창의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 엄격한 잣대는 새로운 접근과 파생의 관점에서 저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동북공정은 가속화되고 있고 최근 그 빈도 또한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작사 측에서 예민한 시기에 오해의 소지를 낳아 죄송하다는 말은 이 문제를 상황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창작극이라도 시대를 반영하거나 그 시대의 등장인물을 출연시킨다면 시대적 고증은 필수이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 제작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조선과 그 인물들이 아닌 허구를 채택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최근 중국이 김치나 한복과 같은 우리 문화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우기기가 아니라 중국의 신동북공정의 일환으로서 문화에서부터 서서히 잠식하려는 무서운 계획입니다. 동북공정은 항상 전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몰래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는 총과 칼이 없는 전쟁이나 다름없으며 명백한 침략 행위입니다. 이런 시기에 중국의 동북공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참으로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분명 이런 근거들을 내밀면서 대한민국은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아니냐며 선전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문제가 흥행에 눈이 먼 제작사의 단순 실수이기를 바랍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 지적은 하겠지만 당사자들을 미워할 생각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제도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가 세력에 의한 것이거나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에 가담한 것이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이번 일을 절대 잊지 않을 예정입니다.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절대 용서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행위는 시기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파는 매국노 짓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디 그런 일까지는 아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eah.